네, 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.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4일까지 무려 15조 원이 넘는 폭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에다가 미 증시의 훈풍을 받으면서 반도체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시간 함께 연구해 주실 분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입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저희 먼저 비트코인 날개를 달고 있어서 한번 이 이슈부터 다뤄보려고 하는데요. 먼저 오늘 오후 비트코인이 4일 만에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9,10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. 그야말로 불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엇갈리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한편으로는 4월 반감기를 앞두고 1억까지 돌파를 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 아니다, 그 전까지 좀 조정이 올 거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느 쪽이신가요? 우선 최근에 이 비트코인의 이 강세 이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미국의 ETF 승인 이후에 기초자산 편입에 관련된 이 유입 효과로 이 상승폭이 좀 더 확대된 모습입니다. 하루에 비트코인의 일별 채굴량을 약 900개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4월 반감기의 절반 이하로 좀 떨어질 수 있다. 그래서 900개 채굴했던 게 이제 450개 정도를 좀 채굴하게 된다면 이 희소성 때문에 이 가치에 대한 어떤 변동 부분이 좀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더 부각이 된 것이고요. 다만 최근에 ETF에 대한 유입액을 좀 평가를 좀 해보면 하루에 1억 9,500 달러가 지금 현재 ETF 자금은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전체 2,598억 원이 현재 매일매일 유입이 좀 되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하루에 일별 채굴량을 900개로 하고 9천만 원을 좀 대입을 해보니까 약 880억 정도.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입액 때문에 ETF의 자금 유입 효과가 지수 상승을 좀 더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 가격 상승을 좀 더 이끌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좀 과거를 좀 복귀해 봤을 때 당시에 이 시장의 유동성들이 좀 더 풍부했던 이 코로나 팬데믹 시즌 여긴 주가와 이 연관 관계를 같이 좀 비교해 본다면 비트코인도 불장이었지만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이 비트코인이 신고가 갱신 목전에 좀 와 있지만 우리 증시에 대한 이 대입 효과는 아직 지수 3천사를 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. 이 점에 대한 차이점은 좀 있다.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보는 부분들은 위험 자산에 대한 이 선호도가 굉장히 좀 많이 완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어떤 이 강세는 우리나라 증시의 유입 효과에도 좀 기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반도체주도 지금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가고 있습니다. 여기에다가 밸류어 프로그램 수혜주가 우리 국내 증시에 훈풍을 불어줬는데요. 오늘 증시는 어떻게 보셨나요? 전체적으로 좀 보면 오늘 굉장히 좀 강했던 코스피가 1.2%, 코스닥이 1.1% 상승 마감 좀 했는데 미국의 1월 PC 지표에 관련된 이 우려감들이 좀 해소됐다. 관련돼서 어떤 수급 유입 효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뭐 전일 미장에서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더 4%대 급등해줬던 원인도 좀 있었고 대리 호실적 발표 이후에 AI에 관련된 어떤 이 수요 이 부분에 관련된 이 코멘트 부분이 굉장히 이 반도체 섹터의 낙수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이 3월 26일 반도체 mem콘 학회가 좀 개최될 예정인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CXL 모델을 좀 공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단기적인 어떤 수급을 조금 더 완화시키는 이 형국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오늘은 굉장히 좀 강했던 섹터가 HBM 반도체 섹터 그리고 온디바이스 AI, CXL 고루고루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 역시나 뭐 한미 반도체, K식텍, 뭐 IMT, 제너셈 이렇게 좀 강했는데 이런 효과들이 단순한 기대감을 좀 넘어서 올해 반도체 업황에 관련된 견고한 흐름 안에서에 대한 낙수 효과 그리고 여기에 실적과 좀 연동될 수 있는 것. 특히나 이제 장비주의 경우에는 선단 공정 투자에 관련된 이 기회 이 부분이 수주로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국내만 아니라 이 해외에도 공급할 수 있다 어떤 이런 기대감들을 크게 부각시키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주 금요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% 이상 급등했고요. 여기에다가 델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반도체에 불을 지폈습니다. 하루 만에 실적 발표하면서 31% 이상 상승을 해줬죠. 그러면서 우리 국내 증시 SK 하이닉스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. 더 비중을 실어도 될까요?
우선 지금 역사적 신고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월봉상에도 오늘이 고가였고 주봉 뭐 일봉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. 16만 8,100원. 오늘 신고가 갱신을 좀 했는데 지금 이 수급이 수급을 좀 이끄는 형국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좀 다소 좀 거품이 끼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유 있는 상승이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단기적 증권사의 어떤 목표 주가 18만 원대는 좀 무난히 좀 달성 가능한 시그널이 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좀 우리가 좀 비교해보는 이 대조군이 삼성전자예요. 그래서 이게 SK 네. 하이닉스에 사실 좀 가려져서 그렇지 오늘 삼성전자도 박스권을 돌파하긴 했거든요. 네, 오늘 74,900원, 2%대 상승을 좀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10만 원 초반 상단에서 16만 원까지 왔을 때 삼성전자가 8만 원대를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부분이 굉장히 투자자분들이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뒤떨어지는 것인가라고 좀 착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HBM 반도체 시장 캐파로만 봤을 때는 시장 점유율 전체 한 50% 정도를 SK 하이닉스가 먼저 선점한 효과가 좀 있지 않나. 그래서 최근에 5세대 이 고대역 반도체 HBM3E 모델이 3월에 최종 엔비디아발 양산 승인을 좀 목표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뭐 마이크론이 양산 승인돼서 2분기 공급을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저는 약간 그 뉴스는 노이즈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결국에는 SK 하이닉스가 이 캐파 관점에서는 더 먼저 더 많이 공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이유 있는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여도가 좀 더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다만 최근에 어떤 주가 형국 지금 RSI 지표 과일 지표 안에서도 지금 과일 지표 초기권에 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난히 18만 원까지는 좀 돌파 가능한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지만 보유자께서는 일정 구간 안에서 우리가 뭐 20만 원, 30만 원 단기갈 수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보유를 하시되 일정 부분에 대한 차익 매물은 다시 삼성전자로 좀 비중을 조금 양분하는 투트랙 전략이 좀 유효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더 비중을 실기보다는 좀 분배를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. AI 홈품의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이 기대감에 동달아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한미 반도체가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.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될지 아니면은 좀 다음 타자를 노려봐야 될지 그리고 그 다음 타자가 그렇다면 누가 될지 궁금하거든요. 우선 한미반도체도 역시 오늘 10만 1,500원 신고가 갱신한 이후에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95,400원에 장을 좀 마쳤는데 사실 이 고대역 반도체라는 게 반도체를 좀 겹겹이 좀 쌓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반도체를 붙이는 장비, 그래서 TC 본더라는 이 장비가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한미 반도체가 지난해 3분기 이후에 굉장히 좀 급등한 이력을 좀 보여줬는데 최근의 주가 상승은 단순한 어떤 기대감들이 아니라 수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3단이냐 5단이냐 6단 거기서 뭐 12단까지 굉장히 좀 많은 이 탑을 쌓는다고 하죠. 여기에 이제 고대역 반도체에 대한 이 진화 기술들이 계속해서 좀 고도화가 되다 보니까 TC본더, TSV 공정 관련 장비주들의 어떤 수급 이 부분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해외 뭐 지금 뭐 마이크론이라든가 뭐 TSMC 같은 그런 어떤 장비 회사 그 반도체 회사들의 공급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공급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더 부각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한미 반도체가 올해 수주와 좀 연동돼 봤을 때는 굉장히 주가의 상승폭이 좀 가파르기 때문에 너무 이 성장성에 대한 이 기대감들을 먼저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측면들이 좀 제기는 좀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비주 안에서는 반드시 기대감 이후에는 실적과 좀 연동해서 그러니까 정말 수주로 좀 이어질 것인지 얼마만큼 많은 양에 대한 매출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관건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부터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보유자들도 아까 마찬가지로 일부 차익 실현 관점 안에서는 미세화 공정, 양산 수율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주들의 조정 시 자꾸 이제 분산 투자하는 투트랙 전략이 좀 계속해서 좀 유효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저는 한미 반도체 이외에 좀 미세화 공정 관련주에서는 뭐 HPSP 오늘 뭐 신고가 갱신 영역이 있었고요. DIT라는 종목이 있고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지금 HPSP 종목의 경우에는 선단 공정 투자 여기선 또 미세화 공정 관련해서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좀 개선하는 이런 어떤 이슈들은 계속해서 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 HPSP도 같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
많은 분들이 한미 반도체 많이 올라서 무섭다라고 하시네요. 오늘 이 이슈는 정말 중요한데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보셨던 뉴스들이 있었을까요? 오늘 전체적인 어떤 뉴스,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기업 밸류업 관련된 부분이 사실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들이 좀 더 공개가 되고 나서 사실 내용물이 없었다, 뭐 차익 매물이 좀 나왔는데 이후에 다시금 금융감독원의 어떤 발언 안에서 계속해서 이 유입 효과가 좀 지속되는 흐름들. 그래서 최근에 좀 나왔던 이 발언 중에 하나가 좀비 기업에 대한 상패 절차를 좀 단축시킨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한계 기업이라는 것은 크게 계속해서 적자를 내는 회사들.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해요. 시장에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라든가 전환사채, 뭐 신주유수급사채, 주식을 찍어내서 돈을 만들고 이걸로 계속 연명하는 회사들, 이런 기업들을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주주들로부터 받은 돈을 갖고 회사를 키우지를 못한 망정, 그 돈을 계속 운영자금으로 쓰다가 누적 손실이 좀 커지면서 결국에는 경영진의 비위가 터지고 이 관점 안에서 거래 정지가 되고 이런 기업들. 전체적으로 좀 보면 코스피가 17개사, 지금 코스닥이 54개사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전체 시가총액이 8조 2천억 정도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융감독원장이 이런 기업들을 조기에 퇴출시킴으로써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애초에 좀 잘 도입돼서 건전한 시장 문화를 좀 만들겠다라는 어떤 이 방침. 거기서 이제 앞으로 기업 밸류업 도입 프로그램을 잘 수행하는,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좀 펼치는 기업들은 그만큼 많은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을 주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한계 기업들은 조기 퇴출 제도를 좀 시행함으로써 시장의 어떤 질을 좀 더 개선시키겠다는 어떤 의지를 좀 표명했기 때문에 아직 5월에 2차 세미나를 좀 앞두고 있고 공시에 대한 자율화냐, 과연 의무화로 좀 갈 것인가, 이 부분도 좀 관건이고, 그다음에 6월 달에는 세제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, 금투세를 얼마만큼 면제시키고 증권거래세를 얼마만큼 낮출 것인지 또는 면제할 것인지 이 부분, 그리고 ETF에 대한 이 도입 시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좀 진행할 것인지 구체에 대한 어떤 방안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준다면 지금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급은 지속해서 좀 유입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.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어요. 지금 너무 짧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중기적으로. 맞아요.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업들이 애초에 그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이런 시간들이 정부 정책 제도 안에서 적정한 어떤 기업의 가치를 좀 인정받는 어떤 시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사실 그 안에 너무 많은데 그 안에서 선별을 하자면 좀 몇 종목들이 있을까요? 오늘 증권사에 리포트가 네. 좀 하나 나왔어요. 그래서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,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데 이 부분들이 대형주에 너무 수급이 좀 집중되다 보니까. 그래서 최근에는 뭐 오늘 보험업종도 강했고요. 뭐 금융지주, 그다음에 증권사들의, 증권주들도 오늘 굉장히 좀 강했는데 그 관련해서는 뭐 개별 이슈가 좀 있었어요. 주주환원 정책을 좀 더 극대화시키거나 배당 성향을 좀 더 확대시키거나 이런 기업들이 오늘 상대적인 어떤 주가 상승의 흐름을 좀 이끌었고, 관점에서는 너무 수급이 대형주에 좀 몰리다 보니까 중소형주 안에서에 대한 이 저PBR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 옥석 가리기, 이 관점에서 네 종목이 좀 추산이 됐는데 아세아 재지가 있었고요, 삼영무역, 그다음에 코텍, 링네트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보면 아세아 재지가 PBR이 0.53배, 뭐 삼영무역이 0.53배, 코텍이 0.31배, 그다음에 링네트가 0.92배입니다. 관점에서 링네트의 주가 상승률 굉장히 좀 컸고, 아세아 재지가 최근에 주주환원 정책 일환으로서 뭐 자사주 취득 소식 관련해서 뭐 주가에 어떤 반영 효과가 좀 굉장히 좀 컸는데, 저는 코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어요. 지금 코텍이 지금 관련해서 이 PBR 단에서는 0.31배인데 여기에 배당 성향이 굉장히 좀 높은 회사입니다. 기업의 이익률이 좀 더 크지는 못하지만 시가 배당률이 3%에 좀 육박하고 있고, 지난해 5월에 자기 주식 50억 정도를 좀 취득했기 때문에 향후에 소각과 관련된 부분, 향후에 기업의 이익 개선들이 좀 더 확대가 된다면 배당 성향은 더 늘어날 수 있다.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전일 시가총액이 1,099억 원입니다. 지금 뭐 주가 추이를 봤을 때는 주가도 지난 11월 13일 6,040원대 안착 이후에 지금 7,000원대 초반에 주가 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바닥권 영역에서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에 중소형주의 옥석 가리기, 여기에 관련된 단기 수급 유입이 효과적으로 좀 작용을 한다면 업사이드 요건이 좀 충족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. 전체 뭐 실적은 계속해서 좀 감소되어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지만
국내 카지노에 들어가는 이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 업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. 21년 동안 1위를 좀 했기 때문에 관련된 업황, 그다음에 이 기기에 대한 신규 유입, 그다음에 모델 체인지 효과들이 좀 더 일어난다면 관련된 매출은 다시금 추세 전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코센 관심 종목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봤습니다. 네,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코텍을 가져와 주셨는데요. 코텍이 작년 2월부터 쭉 계속 내려가서 이게 요즘은 또 달리는 말들이 더 잘 가다 보니까 더 내려가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하고 네. 그만큼 거래량이 지금 충분한지도 궁금합니다, 대표님. 일단 시장의 어떤 수혜, 이게 전체적인 대량 거래를 좀 수반하지는 않았어요. 그런데 지금 RSI 지표를 보면 50p 초입에 좀 육박을 했다는 것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크게 좀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야금야금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힌트를 좀 드리고 싶고, 저는 관련 종목에서에 대한 이익 훼손율을 좀 보고 있는데 연간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이 82.5% 정도 감소됐기 때문에 굉장히 2023년도의 실적은 좀 굉장히 좀 부진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실현했던 이익을 주주에게 좀 나눠주는 주주 환원 정책이 좀 더 주목해보자라는 어떤 관점이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외형 대비, 그다음에 전체 시가총액 대비 현금 유보율을 우리가 좀 계상을 해보면 현금 유보율을 거의 한 27%, 굉장히 높은 현금 유동성을 좀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자산 가치를 대비해 보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낮다는 것은 향후에 중소형주의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 도입 가시화 수혜, 이 부분이 성실하게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이끌었을 때, 그래서 ETF에 대한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들을 수반하게 된다면 굉장히 어떤 상승 여력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코텍은 지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오늘의 관심 종목은 코텍 가져와 주셨습니다. 지난주 미국 증시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, 대표님? 미국 증시 S&P 500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. 네, S&P 500 지수, 나스닥은 역사적 21년 전 주가를 되돌려 있는 네. 신고가 갱신을 좀 했는데, 우리나라의 지수에 대한 유입 효과, 뭐 일본도 오늘 사상 최고가가 좀 나왔어요. 그런데 우리 지수는 아직 사상 최고가 갱신을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아쉬운데, 오늘도 양시장이 1%대 상승을 해줬지만 공교롭게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았다. 이 부분은 그러니까요. 시장의 왜곡과 쏠림 현상들이 좀 더 크게 좀 작용하지 않나.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좀 굉장히 강한데 그 외의 종목들은 굉장히 주가 회복률이 좀 느리다. 2차 전지는 뭐 업황에 관련된 이슈가 좀 있다고 차지하더라도 자동차주의 경우에는 그래도 2023년도에 실적 기조를 좀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어떤 주가 상태는 굉장히 조금 다소 이 소외받는 흐름들이 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양극화가 좀 단기간 내에 좀 지속되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, 다만 우리 증시가 조금 수급적인 측면 안에서 견고한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면 최근에 바텀 피싱 이 매물이라고 해서 낙폭 과대 종목 또는 소외주 종목들에 계속해서 수급이 좀 더 순환매로 좀 유입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야죠. 그래서 2,700선 안착 이후에 여기서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에 관련된 도입 가시화 부분들이 대형주 지수의 상승 효과를 좀 이끌어주고 여기에 낙수 효과로서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의 수급이 좀 더 살아난다면 우리 증시도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쯤에서 좀 궁금해집니다. 한동안 미국 증시는 잘 갔는데 왜 국내 증시는 이렇게 안 가지 하면서 디커플링 네네. 우려감이 많았었는데 또 오늘은 그나마 조금씩 커플링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이제부터라도 커플링이 되어갈 수 있을지요? 네. 그래서 굉장히 좀 이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. 왜냐하면 우리 증시가 작년 10월 달에 굉장히 좀 무서웠거든요. 악재에 더 민감했고 오히려 이 어닝 쇼크에 더 주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런 학습 효과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증시가 굉장히 좀 강한데 우리 증시는 그 키높이에 좀 상대적으로 좀 부합하지는 못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미국도 고점이고 일본도 고점인데 여기에 조정의 빌미가 나오면서 한 번 휘청거릴 때 우리 증시는 더 크게 무너지는 것 아닐까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인데, 상대적인 어떤 증시의 어떤 유입 효과들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본다면 미국 증시가 상승했던 이 배경들, 그리고 우리 증시가 지금 다시 추세를 좀 더 전환했던 점은
궁극적으로는 외인의 어떤 수급은 국내로 좀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증시에 우리 시장이 경쟁력이 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면을 받는 것은 아니고 외인 수급 역시 최근에 어떤 굉장히 좀 많은 유입 효과가 좀 있었고 오늘은 선물 시장에서 외인 수급세가 좀 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결제 약정 체결 건수가 좀 더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우리 증시에 대한 유입 효과가 좀 더 기대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우리가 좀 조급해 할 필요 없다. 그래서 조금 이 시차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지수 3,000포인트는 저는 먼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 안에서 긍정적이었던 미국 증시 특징주들이 있었습니다. 델 테크놀로지 31%였고요.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테슬라 하나씩 짚어볼까요? 네, 우선 델 테크놀로지가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. 일단 시장의 이 매출액 부분이 223억 달러를 좀 발표를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1%가 감소가 됐어요. 그런데 이게 시장의 전망치보다 오히려 상회했다. 시장의 전망치가 221억 달러입니다. 이 부분을 좀 상회하면서 좀 기대감을 좀 수반됐고 주당 순이익도 2.2불을 좀 기록을 하면서 여기서도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치, 그래서 호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었는데 컨퍼런스 콜에서 여기에 관련된 어떤 이 코멘트가 굉장히 좀 유입 효과가 좀 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AI 서버형 출하량이 굉장히 좀 더 크게 좀 증가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주문량이 40% 정도 증가가 됐고 전체적으로는 이 금액적으로는 8억 달러가 좀 더 늘어나는 금액들. 이 부분이 1분기의 기저효과 안에서 2024년도에 AI 서버향 이 공급 요인이 굉장히 좀 크다. 그래서 수요가 많다는 것은 없어서 못 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AI에 대한 모멘텀들이 이런 어떤 이유 있는 근거 안에서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더 수반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지금 목표 주가도 82달러에서 120달러로 좀 상향했다는 점. 이 점도 충분한 업사이드 요건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32%대의 어떤 급등, 시간에서는 소폭 보합권에서 좀 하락장을 좀 했지만 충분히 이유 있는 상승이었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. 아직까지의 반도체 그리고 AI 쪽의 상승세는 더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의 시그널이었습니다.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랑 테슬라는 어땠어요?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경우에는 지금 S&P 500에 대한 편입이 좀 확정이 되면서 시간에서 12.5%가 좀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개장 안에서 오늘 좀 강한 상승 흐름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는 최근 2년간 25배의 주가 상승률이 있었고 올해만 거의 200% 이상의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발 가장 큰 수혜주로 좀 작용했기 때문에 지금 정책 관점에서는 지금 데이터 센터형 매출이 굉장히 좀 크다. AI 칩을 인식해서 데이터 센터형에 공급하고 있는 이 동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유입 효과 안에서의 실적 기대감들을 충분히 좀 수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1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추정치도 굉장히 좀 상향됐죠. 엔비디아가. 그렇기 때문에 이 칩에 대한 공급 요인도 굉장히 컸고 델 테크놀로지의 어떤 이 코멘트 안에서도 1분기 그리고 상반기 안에 이 AI 센터형 데이터 센터형 그러니까 서버형 매출이 계속해서 좀 주문 폭주가 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실적 기조화에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최근의 급등세가 언제까지 그렇게 폭발적인 어떤 성장을 좀 가져올까?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은 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격 매수보다는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정식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고 길게 가져가시기보다는 좀 단기적 관점에서 사고 팔고에 대한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테슬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많은 분들이 테슬라 그리고 최근에 가격을 계속 내려서 이게 이익이 좀 나나 마진이 날 수 있을까 걱정하시거든요. 지금 2차 전지에 관련된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 수요도나 우려감들은 사실 지난 3분기 이후부터 좀 지속되어 왔고 유럽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정책에 대한 변화 부분, 그다음에 미국도 중국에서 만든 중국산 소재에서 탑재될 수 있는 전기차 보조금은 안 주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경쟁에 관련된 이 경쟁이 좀 더 심화되고 있고 테슬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중국이라는 시장을 좀 무시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비아디와 이 내수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한 그런 어떤 상황에서 4월에 인센티브를 좀 더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638만 원의 가격 인하를 또 결정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에도 이 테슬라의 이 Y 모델과 이 모델 3에 대한 차량 가격을 좀 인하했던 이런 이유가
한시적으로 3월까지만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가 좀 있었지만 수익성에 대한 훼손 이슈가 좀 더 계속해서 좀 언급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.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조 우려감 이 부분이 이익의 감소 효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우려감을 좀 키웠는데 시간에서는 그렇게 크게 좀 빠지진 않았습니다. 0.18% 좀 하락을 했는데 관점에서는 중국의 내수 경쟁이 좀 심화되기 때문에 서로 중국과 어떤 시장 차량과의 어떤 경쟁은 계속해서 좀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조금 정책에 관련된 어떤 이 글로벌 기조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고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1월 달에도 이 테슬라 Y 모델이 한 대밖에 안 팔렸답니다. 너무 적게 팔린 거 아니에요? 이 부분은 보조금 정책에 대한 변화 여부를 주시하고자 하는 이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이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하자나 뭐 결함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싸고 더 많은 혜택을 받고 구매하고자 하는 이 대기 수요를 좀 감안해 본다면 차량 가격의 인하는 조금 필연적인 어떤 과정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함께해 주신 변영인 대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